네, 당신을 위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은요, 한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,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요,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, 또 뭐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,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좀 보죠. 사실 핵심은 이거 같아요. 법에는 분명히 적정 가격, 그러니까 시장 가치대로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데, 실제로는 정부가 시세 반영률이란 걸 쓰잖아요. 이걸로 뭐 아파트냐, 단독주택이냐,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시가격 믿을 수 있냐?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요. 이중 꼬임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길이 없을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국 제도 현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? 법이 말하는 적정 가격이랑 다르게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정부가 정한 그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. 이러니까 같은 값의 집이라도 뭐 누구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조세 형평성 논란이 당연히 따라오고요. 그렇죠. 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것도 결국 세금 부담 문제 때문에 좀 주춤했잖아요.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게 표면적인 문제고요. 더 깊게 보면 그 시세 반영률이라는 거 있잖아요.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시가격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좀 해치는 원인이라고 봐요. 법에서 정한 적정 가격이라는 원칙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세금 얼마 더 내냐, 덜 내냐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당신의 재산세나 뭐 종부세는 당연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같은 거 받을 때도 기준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중요하죠. 그렇군요. 정말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네요. 그럼 한국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좀 다른가요? 보고서에서 일본 사례를 좀 주목했던데 거기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? 네, 일본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는 우리랑 비슷해요.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, 이걸 산정하는 게 목표인데요. 가장 큰 차이점은 뭐랄까 이 객관적으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공시지가 산정, 이거 하고요.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, 즉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걸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거예요. 네, 이게 신뢰의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. 예를 들면요. 우리 재산세랑 비슷한 게 일본은 고정자산세인데 이 세금 매길 때는 공시지가의 한 70% 정도를 과세표준 평가액으로 써요. 그리고 뭐 상속세는 한 80% 수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세금 종류별로 그 비율을 따로 정하는 거죠. 이건 뭐랄까 땅값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걸 세금 계산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세금 부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자.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. 이러면 평가 자체의 신뢰도도 지키고 또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더 쉬워지고요. 투명성도 높아지죠. 와, 평가랑 과세를 분리한다. 듣고 보니 정말 합리적인 접근 같아요. 명확하고요. 근데 한국처럼 뭐 부동산 문제에 워낙 민감하고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한 저항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분리가 정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네요. 현실적으로요. 네. 그게 당연히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. 쉽지는 않겠죠. 하지만 뭐 네덜란드나 뉴욕시 같은 다른 곳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요. 네덜란드는 독립위원회가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에 가깝게 맞추려고 하고 대신 가격이 너무 오르면 세율을 좀 조정해서 세부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요. 뉴욕시는 아예 통계 모형이나 분석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해버려요. 투명하게. 그리고 독립된 위원회가 이의신청 처리하고요. 결국 핵심은 어떻게든 투명성이랑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죠. 그렇군요. 투명성과 객관성. 알겠습니다. 그럼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한국 제도에 제안하는 개선 방향, 그 핵심은 뭔가요?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그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, 이거 좀 이제 그만하고 법률대로 객관적인 시장 가치, 적정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거고요. 둘째는 어떻게 가격을 매겼는지 그 근거 자료나 계산 방식,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. 깜깜이로 하지 말고요.
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일본처럼 가격 공시 자체와 그걸 세금 매길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 과세 표준 활용은 좀 분리하자는 거죠. 그러니까 공시는 시장 정보를 정확히 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과세는 조세 당국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으로 두자 이겁니다. 그리고 넷째는 이의신청 제도가 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뭐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거고요. 아, 네. 결국은 공시 가격 자체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시장 정보로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금 정책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시스템, 이걸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오늘 저희는 한국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의 오랜 숙제죠. 이 신뢰성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와 정책적인 과세를 분리하는 일본 같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개선의 실마리도 좀 찾아봤고요. 네,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이랑 투명성을 확보해서 공시 가격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뢰받는 공시 가격은 단순히 세금 매기는 기준, 이걸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 아주 유용한 정보 인프라가 될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요, 내일부터 당장 정부가 발표하는 우리 집 공시 가격이 정말 실제 시장 가격하고 정확히 똑같아진다면 세금 문제를 떠나서 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